이거 봐봐. 법원에서 엄청 많이 왔는데? 근데 이게 뭔가 위반 건축물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곰팡이 냄새가 나요. 아무래도 위에 누수가 있는 것 같아. 비밀을 알 것 같아요. 왜 여기가 경매에 나오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오,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경매 트레이더 전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사당에 왜 나와 있을까요? 요즘에 핫하디 핫한 재개발 이슈가 있어서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빌라, 그냥 일반적인 준신축 빌라로 보이죠? 그런데 제 눈에는 돈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지역이 사당 모아타운으로 올해 2월 달에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모아타운이 선정되면은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20에서 30% 정도 상승폭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온 빌라가 오늘 경매로 나온 그 물건지의 빌라이고요. 좋은 가격에 잘 받으면 또 돈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물건 현재 401호 나와 있고요. 전용 면적은 8.5평입니다. 그래서 도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층에 4개의 세대가 이루어져 있고, 보시면 여기가 빨간색이 401호죠. 방향 표시를 보시면은 거실 창이 이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북쪽이고 이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실 쪽이 이쪽을 바라볼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재 룸 개수는 2룸으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확장 발코니가 생각보다 넓게 빠져 있어요. 이렇게 2개가 1.5평에서 2평 정도 확장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면적은 8.5평이지만 확장 다 되고 안에 실제 내부에 들어갔을 때에는 4평 정도 확장이 더 돼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 면적은 한 12평, 13평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의 연식은 2017년식. 주변에 노후도가 조금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노후도가 좀 있는데 이 앞쪽만 준신축 빌라들이 좀 올라와 있는 것 같고, 뒤로 갈수록 연식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랑 가깝고, 보통 이런 사당이나 관악 쪽이 이런 올라갈 때 언덕길이 좀 있어가지고 초입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는 입지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감정가는 2억 9천 현재 나와 있고, 평당 3,400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현재 유찰이 안 되고 2억 9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여전히 관심이 뜨거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당역이랑 걸어서 한 15분,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고, 모아타운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도가 아직 유찰이 한 번도 안 됐지만 뜨겁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권리상 문제가 임차인이 한 분 있고, 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승계했어요, 자기 권리를. 그래서 확정일자랑 전입일자, 배당요구 다 있고요. 보증금 2억 8,800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거나 이 이상 이제 입찰가를 써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이런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이 이제 선정돼서 추진되는 곳들은 가격이 한번 뛰기 때문에 신건보다 오히려 시세가 더 높아졌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와서 물건을 조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물건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물건 보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 써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26년 12월부터 이 위반 건축물을 좀 더 완화하는, 양성화해주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될 예정에 있는데, 이 물건은 위반 건축물의 면적이 커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도면상이나 이런 거에는 안 보여가지고 오늘 현장에 나와서 이 위반 건축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물건인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인지, 위험한 물건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좀 찾아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선생님, 그러면 이게 위반 건축물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게 당장 돈이 되는 물건인가요? 이거는 해결만 되면은 가격이 일단 저렴하게 받는다면 무조건 돈이 되는 물건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감정가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나 아니면 신혼부부 혹은 내가 재개발을 통해서 또 내 자산을 잘 증식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돈이 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 주차도 이렇게 지정이네. 그 여기뿐만 아니라 이 건너편에도 주차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총 20세대 정도 되는데 주차 면수를 옆이랑 여기를 보니까 14대, 13대 정도 빡빡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중 주차 정도 했을 때. 근데 여기가 지하철역이랑 가깝고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사실 교통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주차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이거 봐봐. 법원에서 엄청 많이 왔는데? 근데 이게 뭔가 위반 건축물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부에 들어오면 항상 냄새를 크게 맡아야 돼요. 이게 곰팡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맡아야 돼서 그래요. 근데 곰팡이 냄새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신경을 좀 쓴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위반 건축물이 어디 있는지 한번 계단으로 좀 가볼까요? 찾아야 되니까. 그래도 관리 상태는 보통은 이런 데 타일이 좀 울어있거나 한데 깨끗한 것 같아요. 여기도 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4월 달에 택배가 왔는데 안 찾아가셨네. 뭐야 이거? 또 경매가 나왔었나 본데 얘만 분이 달라요. 주인 세대인 것 같아요. 이건가 보다. 조심해요. 되게 곰팡이 냄새가 나요. 아무래도 위에 누수가 있는 것 같아. 비밀을 알 것 같아요. 왜 여기가 경매에 나오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깜짝이야. 아, 지금 보고 왔는데 이게 내부가 너무 심각한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경매하는 사람들이나 진짜 이거 실거주나 실수요하려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잘못하다가는 돈 몇천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저희 스튜디오 가서 한번 진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위반 건축물을 현장에서 한번 보고 왔죠. 뜨악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보통 이게 다가구에서 많이 하던 이제 방식이긴 한데 불법으로 방을 더 쪼개가지고 방을 더 많이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위법, 편법입니다. 원래는 이 건물이 그 6층까지가 맥스였는데 그 위로 더 올렸어요, 한 개층을. 그러면서 원래 지붕이어야 했던 자리를 세대수를 거의 한 7세대 정도를 추가함으로써 월세 흐름을 더 늘리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렇게 증축을 하게 되면은 스프링클러나 소방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은 건물주분은 이제 형사 쪽으로 가게 되고 이제 철컹철컹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건축을 한번 해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위에를 뭔가 해서 덮고 어떻게 꼼수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마감이나 아니면 내부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허술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 층에 딱 올라갔을 때 곰팡이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에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곰팡이가 좀씩 생기고 있었어요. 그런 현장을 보고 왔었고, 위반 건축물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건축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건축법을 지키지 않고 건축주가 조금 더 내 수익을 챙기거나 어떤 건물의 형태를 좀 더 인위적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을 이제 위반 건축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 경매에서 보는 위반 건축물은 면적이 되게 작아요. 한 2평, 4평 사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해결이 가능한 위반 건축물이라 하면은 베란다 발코니 같은 곳에 비가 자꾸 들어오니까 거기를 유리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간, 그 외에 많이 나오는 게 해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뒷건물들이 이제 너무 가리지 않도록 일조 사선을 이렇게 매깁니다. 층이 높아질수록 이렇게 사선적으로 깎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건축법의 특성상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만 이거를 임의적으로 판넬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요. 그런 것도 이제 위반 건축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게 보일러실 같은 거를 관리 목적으로 판넬을 이렇게 쳐가지고 룸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일러 룸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위반 건축물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요소들이고,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범위가 컸었고 126제곱이기 때문에 거의 40평 가까이 되는 그런 면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벌금 또한 굉장히 컸었어요. 위반하면은 세움터에서 발급 가능한 이 건축물 대장이라는 건물에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어떤 용도로 쓰고 있나 없나 정리하는 서류에 위반 건축물 노란 딱지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딱지가 붙어 있으면 꼭 그 하단에 왜 이 위반 건축물이 됐는지가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랑 내용을 확인하시고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저처럼 현장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내가 처리가 가능한 위반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인테리어 업자분을, 동네에 있는 분을 소개받아서 불러서 견적을 같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더 안전하고 완벽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위반 건축물의 법이 가장 크게 바뀌었던 게 2019년 4월 23일을 기점으로 이 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반 건축물을 볼 때 언제 이 위반 건축물이 걸렸냐,
등재가 됐냐 그거를 보는데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등재가 돼서 이전 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 법에는 85제곱미터가 넘지 않아야 벌금을 5번만 내면 내가 끝내주겠다 라는 법이 있었는데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 법이 적용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애 2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키지 않는 이상 매년 계속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데 면적에 따라 이게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계산식들이 있거든요. 얘는 면적이 기본적으로 엄청 커요. 지자체 담당자랑도 전화를 했었는데 벌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건축주도 이거를 부담을 하다가 못하고 손발 들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매 물건을 보더라도 가압류 쪽에 금액이 크게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위반 건축물을 볼 때에는 항상 그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23일 이전이냐 이후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물건을 내가 낙찰을 받더라도 계속적으로 벌금을 부과해야 되고 그 벌금이 규모가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발급할 때 표제부랑 전유부가 있어요. 표제부는 건물 전체에 대한 거, 전유부는 내 호실에 대한 거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위반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표제부에 걸려 있어요. 즉 모두가 쓰는 그 공용 부분에 위반 건축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부담을 해야 돼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경매로 취득하려는 분들은 이 부분을 주의하고 꼭 금액 계산을 해보고 입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위반 건축물은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낙찰받게 되면은 나중에는 소유주가 한 명에서 여러 명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위반 건축물 그 이행강제금 그거를 n분의 1로 해서 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죠? 이게 말 그대로 공용 부분에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나오는 이행강제금을 n분의 1 해서 납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 위반 건축물에 대한 법이나 소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개정이 됩니다. 즉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이 위반 건축물도 올해 26년 12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개정이 된 것들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법이 더 강화가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행 강제금을 그냥 계속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게 아니라 계속 가중치가 붙어서 점점 불어나요. 그래서 꼭 이 위반 건축물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대출이 나오냐, 위반 건축물이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오는 경우는 이 위반 건축물을 내가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은행에 설득을 해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위반 건축물이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걸 하더라도 집에 손상 없이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꼭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꼭 수리비를 미리 계산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의 피 같은 입찰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반 건축물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위반 건축물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위반 건축물이 있는 이런 빌라나 이런 다가구 같은 거를 낙찰을 싸게 받아서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만족을 하다가 거기서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생기거나 하게 된다면 잠깐의 유혹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걸 취하려고 했다가 정말 내 인생이 제대로 꼬일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모어타운에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좋은 지역에 있는 물건이 과연 이 위반 건축물을 해결한다면 돈이 될까? 해결할 수 있을까? 위반 건축물이 무엇일까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 고정 댓글에 네이버 카페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위반 건축물,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위반 건축물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이 자료를 여러분들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부는 무언가 그냥 하는 게 없습니다. 항상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꼭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공부를 또 잘하고 돈이 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반 건축물처럼 부동산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이런 공법적 지식이나 아니면 뭐 건축물에 대한 지식, 경매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유튜브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또 잘 요약하고 현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도 불인이에서 부동산 초급, 중급, 고급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